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죠? 수식과 연산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식은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 오퍼레이터, 그리고 연산자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피연산자는 오퍼랜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의 종류들,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갈로를 치면 된다. 그죠? 우선순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망연산자, 그리고 뭐 우리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입되는 거는 대입연산자 정도 수준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산술연산자와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산술연산자예요. 산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산이 되는 연산자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술연산자는 기본적인 계산을 위한 것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이 나머지 연산자를 그죠?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 연산에서 우리는 정수형 데이터는 당연히 소수자리를 포함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는 소수점 이하의 값이 그냥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날려버려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예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0으로 나누면 자 모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1이 되어 있고 10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거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 뭐 아니면 익셉션 뭐 이런 형태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누면 컴파일 시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튼 이거 실행시키면 런타임 에러, 즉 실행할 때 에러 발생 띄웁니다. 왜? 모든 수는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러면 실행 오류가 터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퍼센트 연산자는 정수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나머지를 계산하는 퍼센트 연산자,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 퍼센트 연산자는 only 정수형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수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실수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예제는 제시한 정수 두 개를 대상으로 사칙 연산과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여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다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놓고 25, 2, 1에 해놓고요. 합, 차, 그리고 곱, 그리고 나누기 디바이전,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그죠?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넣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다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정수니까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한다고 해서 두 개의 정수에서는 이거에서는 뭐예요? 소수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곱하기 두 개의 정수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누기를 하니까 이건 원래는 기존에는 12.5가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왜? 여기에 보시다시피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그렇죠. 인트고요. 또 아울러 여기에서 나누기를 하는 대상 이거 둘 다 인트 타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연산 결과도 역시 아무리 12.5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5 자체를 소수점 밑에 자리를 버려버리죠.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라 인트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트가 여기에 디비전 값으로 나눗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수와 정수 연산에서는 실수값은 산출이 안 된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연산자 이전에 우리가 저 뭡니까? 자레온과 뭐 했던 그 있었죠. 그죠? 예, 4장 5장에서 했던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갑론을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 연산에서는 실수형 데이터가 출력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나눗셈 연산이 이렇게 수행이 되면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수학의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12.5라고 여러분들이 적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노트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고 C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컴파일러가 존재하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룰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앞에서 살펴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가 출력되었고 그리고 결과값을 12.5로 우리가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우리 방법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넘원이나 넘투에다가 정수형으로 캐스팅, 즉 강제 캐스팅이죠. 강제 캐스팅을 하거나 하고 둘 중에 하나 강제 캐스팅을 하고 여기에 인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도 역시 여기에서는 인트 타입으로 받기 때문에 캐스팅을 한다고 해도 얘는 나머지가 0.5, 12.5 이렇게 출력 안 돼요. 여기에 근본이 인트니까. 그래서 이 div만 따로 빼서 플로트로 선언을 하시든 더블로 선언을 해야 비로소 이 결과값이 온전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이론도 했고 실습도 했고 문제도 풀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안다. 그죠? 그래서 두 정수 중에서 하나를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을 하여 실수형으로 강제로 자료형 변환을 하고 연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도 역시 실수형 변수로 변환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4장, 5장에서 너무나 많이 했기에 더 이상의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뭐 이미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는 항상 정수값이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출력되고 실수와 실수의 연산은 항상 실수값으로 출력될 수밖에 없죠. 정수하고 실수 연산도 실수값으로 나오죠. 왜? 범위가 넓은 쪽으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했을 때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항상 정수로 나온다라는 거. 나누기를 하게 되면 12.5라고 한들 이거는 인트 타입이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아울러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무조건 12.5밖에 12.5 이제 빵빵빵빵빵 해서 6자리가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정수와 실수 또는 실수와 정수 간에 같이 존재하는 연산식에도 항상 실수값이 나온다. 왜? 정수값보다는 실수값이 데이터 범위가 지수와 가수 부분들로 인하여 넓이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가 실수하고 정수를 연산을 하면 항상 그거는 실수로 나온다는 내용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인데요. 퍼센트는 아주 조건문이나 반복문이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이 나머지 연산자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 나머지 연산자는 나눗셈 연산에서 몫이 아닌 그죠? 몫을 구하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나눗셈 연산에서 이걸로 가든지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몫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나눗셈 연산에서 몫이 아닌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나머지 값들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이 퍼센트라는 이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나머지 연산자는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거나 혹은 배수, 뭐 공배수, 그리고 뭐 최소, 뭐 이런 것들 배수를 판별할 때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수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다. 그럼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2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2의 배수가 되겠죠.
맞나요? 예.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0이 아니면 1이 나왔다. 모든 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면 홀수인 거죠. 아울러 배수 판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3으로 나눠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거는 3의 배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공배수, 배수다. 이렇게 공배수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조건문 할 때도 하겠지만 if 이렇게 해서 3% 뭐 이렇게 x 값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꼴 제로 그리고 우리 논리 연산자 end를 써서 5% 어 5% y다 뭐 이런 아니 x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3의 배수, 5의 배수 둘 다 만족한다. 그러면 이거는 5와 3의 공배수가 되죠. 공배수. 맞죠?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거는 최소 공배수가 될 거고. 맞죠?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주면서 이 나머지 연산자는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짝수나 홀수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공배수, 뭐 배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출력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할 때.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을 하는 예제인데요. 한번 보죠. 자, 다음 예제는 기호상수를 사용을 하여 시간을 초로 입력을 하면 우리 이거 한번 예제로 한번 했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나머지 연산자 제가 간단히 쓰는 법 그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하면 분과 초 단위로 환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를 자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를 직접 써도 되지만 우리가 프린트 F에다가 여기에 퍼센트 D의 형식 지정자에 맞게끔 여기에 수식을 제공을 해줘도 되거든요. 이와 같이. 그죠? 예. 그래서 하려고 한다면 이 퍼센트가 정확하게 이제 하나로 이제 먹기 위해서는 이거는 escape 문자. 그죠? 이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퍼센트를 두 개로 연속해서 출력 함수 안에 선언하면 이걸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5%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나머지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알잖아요. 몫은 12가 될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린트 F 문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요거의 결과값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해줘야 우리가 비로소 25% 22를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됐고요. 한번 보죠. 자, define에서 자 기호상수 썼어요. tm 해가지고 1분은 60초죠. 그죠? 그래서 자 input 값 하고요. 인트형으로 지금 input하고 ms 해서 아마 minut하고 second의 약자겠죠. 각각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rint f 숫자 입력 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 역슬러시 b 백스페이스의 약자다. 그죠? 우리가 그때 봤던 특수 문자들 중에서 한 종류가 있었죠. 그죠? escape 문자였나요? 제어 문자에서. 그러면 이거는 백스페이스를 이제 우리가 요렇게까지 나타냈으면 여기까지 공간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백스페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럼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더바에다가 숫자를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숫자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인풋에서 입력을 했으니까 자 숫자 입력을 2000을 했네요. 그죠? 2000을 입력 받았어요. 그러면 2000을 입력을 받게 되면 이거를 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하고 초로 이제 나타내려 그러면 m은
인풋 나누기. 그러니까 몫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00이에요. 그러면 60이잖아요. 그럼 이게 TM으로 지금 기호상수로 정의되어 있죠. 그럼 몫은 분이 될 거고 나머지는 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200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63, 18이네요. 그죠? 맞나요? 63, 18이니까 자 3, 18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0이죠. 다시. 그 다음에 또 3이네요. 그죠? 3 이렇게 해서 18 들어갔겠네요. 180. 그죠? 그 다음에 20이 남았네요. 그럼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나누면 떨어지는 거는 33분이죠. 입력한 숫자는 2000이고 33분이고 결국에는 20초. 나머지가 이거는 이제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33분 20초가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라는 거죠. 맞나요? 예. 우리는 그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죠. 초를 입력을 해서 시분초를 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도 풀어봤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산술연산자는 다 한번 봤고요. 뭐 우리가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수학을 접했고 뭐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더하기, 뺄셈, 나누기 뭐 그리고 뭐 곱셈 그리고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단지 정수와 정수, 정수와 실수, 실수와 실수의 연산 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라는 루틴, 즉 룰, 그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 한번 보죠. 자, 대입 연산자는 연산식에는 무조건 있죠.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연산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역할을 하며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죠. 제일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마지막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등호, 이꼴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시연에서는 대입해라, 저장해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수학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려는 거는 비교연산자, 관계연산자인 이꼴이꼴입니다. 이꼴이꼴을 두 개를 쓰면 이게 이제 만약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 이렇게 주면 true나 혹은 거짓을 true나 false, 참이나 거짓을 리턴을 해주는데요. A 이꼴 B 하면 만약에 둘 다 숫자가 1이다. 그럼 이건 true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대입연산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사항이죠. 예. 사항. 주의할 사항은,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주의할 사항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드시 변수만 와야 돼요. 변수. 그게 포인터 변수가 됐던 아니면 문자열 변수가 됐던 정수형 변수가 됐던 간에 무조건 변수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5 플러스 8을 하면 이게 연산의 결과가 끝이 나고 13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합에 대입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대입 연산자를 올바르게 사용한 건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거는 대입하라는 건데 이걸 어디다가 대입을 해? 이것도 상수인데 그죠? 상수인데 상수끼리 정수형 상수끼리 더해가지고 정수형 상수한테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예, 이건 잘못한 거예요. 예.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죠? 예. 그래서 등호 오른쪽 N은 어떠한
수식이 와도 되지만 반드시 등호 왼쪽에는 변수가 자리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신텍스 문제죠. 문법 문제죠. 예. 그래서 대입연산자는 뭐 배정연산자 또는 할당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뭐 솔직히 이거는 뭐 제가 골고루 이렇게 어떤 데서는 배정연산자라고 쓴다, 어떤 책에서는 할당연산자라고 쓴다라고 말을 감히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대입연산자라고 거의 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쓰는 책은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구태여 또 외운다고 뭐 그러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입연산자라는 단어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무조건 대입연산자는 무조건 같다라는, 수학에서의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좌측에는 변수명,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수식이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연산이 되는 것들이 오게 되면 이거의 결과값을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대입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대입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int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가독성 좋나요? 가독성 좋아요? 제가 볼 땐 별로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대입 연산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다고 했죠. 연산이 1로 가는 게 아니고요.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C가 먼저 500이 되고요. C의 500 값이 B에 들어가고요. B의 500 값이 A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A, B, C가 50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코드의 효율은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말씀드리건데 이거는 가독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봐도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장 가독성이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몇 자만 더 적으면 되지. 가독성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당연히 이게 좋단 말이에요. 가독성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하실 분들은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좋더라라는 거죠. 왜?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죠? 예.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됐죠? 예. 근데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읽을 줄은 알아야지 어떻게 연산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은 여러 개의 변수를 모두 같은 값으로 초기화를 할 때 사용하며, 연산자 우선순위는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행이 되다 보니까 1번은 C가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로 B가, 세 번째로 C가 각각 초기화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제가 뭐 뭐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저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가 아니라죠. 대입연산자도 많이 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복합 대입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 쓰냐면요, 어떠한 값을 누적시킬 때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1에서 100까지 사이의 수 중에서 3의 배수를 뭐 출력하는 걸 쓰려 그러면 당연히 퍼센트 0을 조건문으로, 퍼센트 3을 조건문으로 줘서 쭉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개인 간의 성적 아니면 과목별 성적, 이런 것들을 합계를 구하고자 할 때 반복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때 반복문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러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면 코드를 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누적할 때 혹은 값을 뭐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 이꼴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연산자가 곱하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산자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A를 두 번 썼죠. 그죠? 이 두 번 쓴 것을 그냥 A 연산자 곱하기 그리고 대입 연산자 요렇게 뭉쳐 놓는 거. 그래서 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A가 3이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3, 5, 15다. 그죠? 15라는 값이 A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증가를 시키고 싶을 때 우리가 3, 5, 15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는 덧셈은 이런 형태. 의미는 이렇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변수 하나를 우리가 생략을 하면서 간결하게 표시를 할 때 우리가 복합 대인 연산자는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를 또 누적할 때도 있고 그리고 곱하기를 누적할 때도 있고 나누기를 누적할 때 있고 나머지를 또 누적할 때도 있고 이렇게 원래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썸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비트 엔드, 그리고 이거는 비트 오아, 이거는 논리적 베타 합이라고 해서 XOR의 값이고요. 이거는 쉬프트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프트 쉬프트, 이거는 라이트 쉬프트라고 해서 비트를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가 비트를 이렇게 옮겨가는 형태를 우리가 쉬프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0001 이렇게 만약에 존재한다. 그럼 이 두 수를 이진수로 나타내서 1,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파이프 OR을 하게 되면 연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AND를 하게 되면 둘 다 11이야지만 1을 리턴하고 파이프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면 1을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비트 연산의 연산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복적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뭐, 괜히 코드의 간결화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복합대인 연산자를 써서 이제 나타내도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얘를 풀어서 쓰는 게 이거 내용이 이거라는 걸 이미 이제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면 항상 루프를 돌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 B 마이너스 값 C 값이 A에 계속 곱해져서 누적이 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포문을 쓸 때, 즉 반복문을 사용할 때 조건문으로 우리가 조건문을 써서 그 해당하는 조건의 값을 누적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이거 구태여 또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쓸 거예요. 알겠죠? 다 쓸 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이거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치다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건데 자, 여기 어때요? 자, 지금 우리가 아직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한 거예요. 자, result 10 num 20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값이 리절트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이거 연산의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곱하기 연산자를 앞으로 당기고, 그죠? 그리고 리절트를 지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갈로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는 결과값은 얼마가 나와요? 자, 넘에서 15를 빼래요. 5를 빼니까 15예요. 그리고 나서 리절트하고 10을 곱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150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어 보니까 150이더라 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 이게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지금 쓴 거네요. 이게 뭐 거의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쓴 거죠. 예.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에 비해 우선순위가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일단 낮아요. 예, 낮는데 다른 연산자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항상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우측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초보자들 에게는 복합 대입 연산자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수학에는 이런 기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C 언어를 비롯해서 자바, C++ 뭐 다 전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낯설 뿐이죠. 그래서 생소하겠지만 잘 활용하면 프로그램 코딩 라인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코드의 간결화 이제 요즘 추세는요. 우리가 C 언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C 언어는 애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절차지향적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을 하고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함수로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런 형태로 띄어지지만 요즘 추세의 언어들은 대다수가 객체지향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이제 코드의 재사용 그리고 코드의 간결화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튼 그리고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간결하게 줄일 수 있다면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줄여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예, 편하면 편한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복합 대입 연산자는 상당히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더라도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레 아시게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죠? 예. 자, 요까지 대입연산자까지 마무리하고요. 실습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증감연산자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산술연산자하고 대입연산자 그리고 복합대입연산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제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